지금보다 매출을 더 높이고 싶다면, 그리고 사업가로서 남들한테 지금보다 2배는 더 똑똑해 보이고 싶다면, 그래서 돈을 지금보다 10배를 더 벌고 싶다면, 그럼 이 책 따라해 보세요. 이 책은 방금 그 문제들을 60일 동안 순차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책 리뷰한다고 2번 읽으면서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쳤거든요. 이 보면 이렇게 제가 별표도 치고 밑줄도 긋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표를 치고 밑줄을 긋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한테는 드리겠습니다. 댓글 적어주세요. 자, 글천개입니다. 이 영상은 광고료를 받고 만들었어요. 따라서 저는 나쁜 걸 소개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소개했을 때 반드시 사업적으로 혹은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어야 제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2번 읽었는데 지금 사업하시는 분한테 아주 강력하게 도움되는 내용이 다행히도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누구한텐가는 사업을 넘어서 인생 상담까지 해주는 그런 멘토 같은 책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일단 이 책 제목은 무기가 되는 알고리즘이라는 책이고, 이 책 저자는 돈 버는 스토리텔링 분야 레전드, 무기가 되는 스토리, 그 저자 도널드 밀러입니다. 아시는 분은 되게 잘 아시겠죠? 앞에서 말 나온 김에 저는 이 광고료를 받아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올리는 이런 활동도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내는데도 보태고요. 그래서 고마운 돈입니다. 물론 그간의 그 마케팅 지식과 그리고 저희 팀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매달 아주 최소 인원만 받아서 컨설팅하면서 그분들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뭐 기업 단위로 엄청나게 큰 규모로 뭘 하는 수준은 또 아니라서요. 다만 제가 이렇게 작으나마 이렇게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무엇보다 저는 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로에다가 사옥을 짓는 건데, 거기에는 저처럼 큰 힘은 없는 개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큰 꿈을 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아이템으로 창업해서 성공까지 이루고 싶은 사람,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볼 멘토도 없어가지고 지금 시작 지점에서 서성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발전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자신만의 지식도 나눠주는 그런 사람, 또 타인의 사업이 성공하도록 돕는, 마치 어떤 컨트롤 타워처럼 모두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공간,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은 게 바로 제 꿈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어쩌면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리고 저도 함께 공부도 하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보람된 인생을 살다 가는 게 제 작은 꿈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늘 제 영상 봐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매달 뭐 후원해 주시는 뭐 100명의 팬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맙게 윌북이라는 출판사에서도 거의 정기적으로 좋은 책을 출간도 해주시고 저에게 소정의 광고료도 지급해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이 책은 사업으로 매출을 높이고는 싶은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돼서 현재 이 지경이 됐는지 그조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 같이 보여요. 제가 2번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어떤 뜬구름 잡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 10개의 챕터를 통해서 뭐 성격, 그리고 뭐 미션, 뭐 시간 관리법, 그다음에 사업 운영 원칙, 그리고 명확한 꽂히는 마케팅 메시지 만들고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구매자를 폭증시키는 세일즈 퍼널 구축하기,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략, 절대 지지 않는 협상 원칙, 그리고 인사 관리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실행하는 원페이지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인사이트와 방법론, 그리고 마지막 단에서는 실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페이지 작성까지 두루, 그리고 아주 상당히 친절한 책입니다. 사실 실행이라는 게 거창한 동기부여는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때요? 몰라서 두려워서 안 하는 거잖아요. 이 실행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만약 내가 처음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간이로 해야 될지 일반 사업자로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살 떨려서 못 만들어요. 처음인 분들은. 내가 뭐 잘못했을까 봐. 그런데 누가 옆에 붙어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건데 이 항목은 이런 의미고 요 항목은 요런 의미야. 이렇게 다정히 알려주면 어떨까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죠. 이런 게 바로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고, 요것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용기고 나발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행하면 되는 문제예요. 간단하죠? 정리하면 내가 실행 못하고 있다는 건 그건 정확한 방법을 내가 제대로 몰라서 두려워서 실행 못하고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죠. 하물며 이런 간단한 사업자 낼 때도 고민인데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글쓰기나 뭐 유튜브 또는 뭐 인스타, 틱톡, 뭐 워드프레스, 블로그 뭐 전부 할 건 아닙니다만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도망가죠. 이걸 어떻게 해? 처음이고 방법도 모르는데. 그럼 그걸 포괄해서 활동해야 하는 사업은 또 얼마나 복잡할까? 이게 90% 이상이 망하는 이유고 실제 실행도 안 하는 이유예요. 용기 있게 돌진한다고 성공하는 그런 성질의 거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게. 하시는 분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복잡한 사업을 실패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향성, 그리고 이제 방법,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참 복잡하잖아요. 이런 특성들 옆에서 아주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책은 뭐냐면 다 읽고 나서 반드시 자기 노트에다가 아니면 엑셀 같은 데다가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될 포인트들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냥 읽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 낭비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먼저 빠르게 속독을 해요. 이렇게 빠르게 1시간이면 돼요. 이때 절대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한번 이렇게 핥는 거야. 핥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 밑줄 치면서 두 번째는
문제는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전부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책이 아무리 쉽게 쓰여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고수가 쓴 거라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는 뭐냐면 꼭 실행까지를 포함한 개념인데,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이런 책 읽을 때 마음가짐이 아무리 내용이 많건 적건 간에 관계없이 최소 2가지 정도만은 반드시 내 삶에 적용시킨다, 내 사업에 적용시킨다, 그런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속이 편해져요. 다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했냐? 뭐 그런 내용 아닙니다. 소위 저만의 내려놓기식 독서법이에요. 물론 이 도널드 밀러라는 인물 자체는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고 그런 팔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혹은 기업인이라서 이런 책 하나 낼 때마다 그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을 벌게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재수없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이 사람이 지식을 10,000원 내고 다운로드 받아서 내 사업에 적용해서 나도 성공하면 그뿐이거든. 그리고 우리 중 일부가 아주 실행이라는 운 좋은 행동을 한다면 이런 도널드 밀러 같은 사람이 되거나 혹은 넘어설 가능성도 그때 생기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제 생각에 전자책처럼 10,000원에서 10만원대의 아이템을 가진 분들은 와디즈나 클래스유 같은 곳을 두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상품 자체가 뭐 수백에서 수천까지 뭐 이렇게 존재하는 분이라면 도널드 밀러처럼 이렇게 출판을 하는 게 신뢰도 측면, 그리고 사업적인 매출 측면에서 사업을 크게 벌리는 데 있어서 월등히 유리할 겁니다. 신뢰도가 차원이 다르니까요. 자, 됐고, 이 책은 한마디로 결국 돈 버는 시스템, 그리고 돈 버는 리더의 체질로 만들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60일 동안. 그것도 매일 조금씩 하도록 해주고 그걸 2달간으로 나눠놨어요. 결국 이 책을 읽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해서죠. 안 그러면 이 책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떻습니까? 돈에서 비롯되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자식도 잘 교육시키고 잘 먹여야 되고, 또 안정된 사업도 꾸려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번 끝까지 질문을 해볼까요? 본질에 다가서는 방법은 그저 답이 나올 때까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 100만 원씩 못 드리는 이유는 뭘까? 내 월급이 500 이하여서? 그럼 내 월급이 왜 500 이하일까? 공부를 덜해서? 또는 뭐 전문 자격증이나 뭐 그에 준하는 어떤 경력이나 특출난 뭐가 없어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럼 좋은 직장 못 들어간 거, 그리고 내가 공부를 덜 하게 된 이유, 그래서 스펙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공부할 환경이 안 돼서? 그럼 결국 가장 큰 환경은 또 뭐다? 부모님이라는 배경, 그리고 내가 서초, 반포, 대치 같은 그런 동네 출신이 아니어서, 그리고 한 달에 수백, 수천씩 그냥 속 시원하게 낼 수 있는 쪽집게 과외할 형편이 안 돼서, 그리고 혹시 공부가 국내에서는 잘 안 됐지만 돈이 많았다면 해외 유학이라도 가면 되는 건데 그마저도 못 갈 형편이었다면, 아마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았겠죠. 더 많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을 거고. 그런데 이러면 또 뭐다? 좋은 동네, 뭐 좋은 학원, 또는 뭐 유학, 이걸 해줄 수 있는 부유한 조부모님이나 또는 부모님, 이런 환경적인 것들도 결국은 원초적으로는 돈 문제예요. 내 부모님도 돈이 많았다면 분명 어떻게든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대부분은.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뭐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정치적인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인생이 아깝잖아요. 최소한 내 때에서는 돈 문제는 끌어내야겠죠. 그래야 나는 고생해도 내 가족 그리고 내 후세는 좀 먹고 살 테니까. 그러니까 결혼 문제, 뭐 출생률 문제, 우울증 1위 사회, 저는 이런 문제 전부 돈이 발생시키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예전보다 더 풍요로워졌다느니 뭐 분배니 복지니 어쩌니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다만 끝까지 파고들면 결국 개인이든 정부든 돈이 문제를 만든 원인이라는 점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라도 돈 법시다 할 수 있습니다. 무기가 되는 알고리즘, 이 책은 총 10가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읽으시면서 내 사업 어디가 대체 빵꾸가 나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 같은 책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이런 책을 읽을 때만 느끼는 게 단 한 포인트라도 내 걸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어제보다 최소 2배는 성장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충 읽는 게 아니라 내 걸로 훔칠 만한 게 있는지 그거 본다는 거예요. 앞서도 저는 최소 2가지만 내 걸로 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2가지 핵심 사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최소 저한테는 1억 이상은 벌어줄 내용이라는 그 중요성, 어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포인트를 좀 찾아보시죠. 여러분께서도 책을 읽으실 때 끝까지 읽는 목표보다는 단 한 가지라도 내 걸로 흡수한다, 내 걸로 가져간다, 훔친다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시간 낭비도 없고 그날이 전날보다는 훨씬 충만할 겁니다. 먼저 이 책을 읽고 제가 바로 느낌이 빡 왔던 2포인트 이제 말씀드릴게요. 너무 사설이 길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이거보다 더 매출이 오르게 하는 비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 내용인데, 바로 이 책 첫 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맥이 같은데 바로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성패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싸게 팔아도 내가 싫어하고 재수없어하는 인간이 파는 물건은 절대 안 사요. 살인마가 파는 물건 사시겠어요? 이게 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책 20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저자 도널드 밀러가 고등학생 때인데 어떤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는 여자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여자들한테 쉽게 말도 걸고 쉽게 데이트 신청도 하고 또 쉽게 거절도 당해. 근데 전혀 개의치 않더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막 쭈라시 타가지고, 우리 같으면 거절당하면 당황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더 쓸데없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분위기를 다 망치죠. 근데 여자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이 친구의 스타일 덕분에 자기가 데이트 신청을 거절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편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 있고 거리낌 없는 그 친구
친구를 더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인싸죠. 핵인싸, 그 친구가. 그래서 도널드 밀러가 어느 날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어떻게 여자애들하고 그렇게 쉽게 대화하냐? 그때 이 친구는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데이트는 그저 데이트일 뿐이고 거절도 그냥 거절일 뿐이야. 그냥 인생의 한 부분이야.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긴장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 초조함. 그것 때문에 더 사람이 심각해지니까 더 멍청해 보이고 거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영업 현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쫓아가긴 했는데 이 말을 해서 거절당할까 봐 지레 겁을 먹죠. 그런 나머지 너무 긴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상대방도 바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도리어 더 좋은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지죠. 저거 초짜네. 전문가여도 뭐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초장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질 못하는 이 마음 자체가 일을 그르치고 인간관계를 망친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이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데 이 챕터에서 잘 파는 비법을 연결해서 정리하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상품을 믿는다. 그리고 내 상품이 상대방의 심각한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내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이 표정, 이 자신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점을 높이 산다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뭐 쭈뼛쭈뼛 이런 사람은 애초에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파는 것도 스스로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하물며 상대방이 그런 걸 보고 사줄 리가 없죠. 저라도 불안해서 안 살 것 같아요. 결국 영업 세일즈는 어떤 스킬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즉 자신감은 스스로를 믿는 거, 그리고 스스로의 제품을 믿는 것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거야말로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알려줍니다. 그럼 영업에 꼭 자, 알았지? 야, 내 거 믿고 사 라고 행동을 촉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 저자가 세계 최고의 스토리텔러 중 한 사람인 것처럼 반드시 구매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스토리를 짜는 그런 스토리텔링 공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저도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대로 요 내용 화면에다 띄우고 따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당신이나 당신의 회사가 사람들이 지닌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겠다는 말로 시작하라. 이게 번역체라 그러는데, 즉 문제 제기 단계야. 너 이런 문제 있지? 내가 도와줄게. 그럼 두 번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라. 이 단계에서는 뭐냐면 이 문제를 방치했을 때 어떤 쓰레기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지 그런 공포심을 유발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인데, 해결책으로 당신 또는 당신의 회사 제품 내세워라. 이런 거죠. 그런 거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걸 사세요 라고 내 걸 어필하고 주장하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 당신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즉 어떻게 해피엔딩을 맞게 되는지 설명해줘라 라는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이 얘기는 단순히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다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서 개선된 실사례를 들어서 너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나 좋아진다라고 상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이 이 빌드업의 핵심이죠. 이 4단계만 지켜도 진짜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지갑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4단계는 필수로 잊지 않고 실제로도 늘 그 효과를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드시 써요. 대개는 이 마지막이 되는 마지막 그 사례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즉 해피엔딩을 안 해주고 마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다면, 그러니까 무료로라도 주고서라도 그 사례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가라로 만들 수는 없잖아. 이제 이걸 제 개인적인 예시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혹시 무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니? 자, 두 번째 단계. 야, 이거 무좀 내비두면 너뿐만 아니라 네 6살 아들한테까지 옮기게 돼. 그럼 네 아들도 평생 너처럼 발바닥에서 냄새나고 긁게 될 건데, 그럼 얘 공부할 때 집중도 안 돼서 하버드 갈 거 서울대밖에 못 간다잉? 세 번째. 그런데 이 제품 쓰면 한 방에 해결돼. 한 방이야. 마지막 네 번째. 야, 실제 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봐봐. 사례야. 야, 실제 50대 주부 이미숙 님도 이 약을 바르고서 무좀이 싹 나왔고, 사진 좀 봐봐라. 이렇게 다 나왔지? 40대 가장 PC, 뭐 20대 CC, 뭐 70대 청년 KC, 이 비포 애프터 사진 봐보세요. 악성 무좀도 전부 다 나왔죠? 이젠 더 이상 긁지 말고 가족한테도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효과 좋으시면 꼭 후기도 써주세요. 여기서 후기 써주신 분은 제품 한 개 더 드립니다. 이거죠. 정말 쉽지 않습니까? 후기 바로바로 나오죠. 판매는 물론이고,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매출을 만드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글 잘 쓴다는 사람도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쉬운 4단계조차도 이런 거 없이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서 핵심 뭐냐면 내 제품이 좋다 또는 내 제품이 정답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실제 그 말을 입증해주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주라는 겁니다. 무좀 걸린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정말 내 발에서 무좀이 사라지는 게 맞아? 그럼 나도 이제 더운 여름에 더 이상 집안에서 가족들 옮을까봐 두꺼운 양말 안 신고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거겠네? 이렇게 행복한 상상, 해피엔딩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즉 내 고객이 진정으로 그리고 내심으로 바라는 그 해피엔딩을 보여주라는 거야.
안 살 수 없도록 이걸 단계별 스토리로 다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객이 몰입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글쓰기 자체가. 이 내용을 책 뒤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워낙 중요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식화한 문구예요. 1단계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띄워드릴게요. 나는 당신이 X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안다. 아까 무좀이죠. 2단계 나는 이 무좀 문제가 Y라는 좌절을 야기하고 있음을 안다 라는 거고 3단계 우리의 상품은 X 문제를 해결해서 Y라는 좌절을 해소해 준다는 거고 4단계 우리는 X 문제를 겪는 고객 수백 명을 도와왔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 5단계에서 당신의 이런 문제와 좌절을 극복할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요. 내용 쉽죠? 이 말 들으면 되게 편할 겁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이 공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얻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런 공식 자체보다 이런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즉 고객한테 호감을 살려고 꼬랑지나 살랑살랑 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해준 사람한테서만이 진정한 신뢰감을 느끼고 심지어 그 사람을 존경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호감이고 신뢰를 얻는 길이라는 거죠. 폭발적인 매출은 그냥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찐 비밀이에요. 방법이 아니라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방법만 알아서 아파트 사신 분 계세요? 그럼 저도 아이스크림 한 개만. 자, 농담이고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머릿수를 돈으로 보고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고 심지어 존경까지 받는 행동이 뭔지는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책 내용 다 이야기하면 출판사에서 되게 싫어할 테니까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120페이지에서 아이템의 함정이라는 걸 느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아이템만 좋으면 또는 나한테 맞이 좋은 아이템만 있기만 하다면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테무도 있고 싸고 좋은 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지금 널려 있어요. 도처에. 핵심은 내가 가진 아이템이 아니라 내 고객한테 내 제품을 어떻게 알리냐라는 거야. 이 알리는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과 그 기업만 번창한다는 겁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제가 누차 강조해온 매출 공식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매출은 뭡니까? 유입량 곱하기 전환율, 구매율 곱하기 객단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좀 더 정리하면 사람들은 아이템은 있어요. 근데 유입량이 없다는 거예요. 유입량이 빵이야. 대개가. 저희 팀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변호사부터 뭐 농사, 뭐 집수리 전문가, 뭐 세무사, 뭐 병원, 뭐 식당 이렇게 자영업 등등 다양하신데 결국 자신의 전문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유입량이라는 게 부족해서 걱정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매출이 적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유입시키는가 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놀랍게도 그런 마케팅을 하는 전략도 간단하지만 일주일 정도 스케줄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책 구성은 총 10개의 파트이고 이 10개를 모두 실행하도록 하는 장치도 끝에다 마련해 뒀습니다. 저는 지금 서너 개 정도 챕터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익한 내용이 총 10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챕터인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서 실제 처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반드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원페이지 작성법, 즉 실행법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챕터 이름도 계획한 프로세스를 끝까지 완수하는 실행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만 사업가답게 챕터명도 잘 지은 건 같습니다. 뭐 번역자가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2가지 정도는 내 걸로 만들 각오를 하시고 읽으시는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가치는 있는 책이에요. 분명하게. 그럼 이 책 총점입니다. 먼저 난이도인데 쉬운 정도를 따지면 이건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높을수록 쉽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럼 분량은 이건 5점 만점 중에 제가 4.5점 주겠습니다. 왜냐면 이 책이 274페이지 정도인데 보통 350이나 400페이지 넘어가면 안 읽고 싶어져요. 이 책은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분량을 딱 지켰습니다. 저도 다행인데 2시간 걸렸고 마지막 그럼 정보성은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방법론보다는 길을 까먹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어려울 때면 어떻죠? 시야가 좁아지죠. 그걸 방지해 줍니다. 나침반 같은 책이라는 점에서 4점 줬어요. 자 그럼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4.16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충분히 읽을 가치가 높은 책이다. 그런 레벨이다. 자 고맙습니다. 그럼 긴 내용 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알림 설정 중에 한 개는 해주세요. 글청의 채널 유지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책 읽었으니까 이제는 이거 라면 졸업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기 먹겠지?